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한 행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를 입직으로 비하하며 한날 한시에 싹 모아다가 묻어버리면 세상에는 입원을 안 찍은 사람들만 남으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성공하고 한 단계 도약하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면 단호하게 한 번에 쓸어버려야 안 되겠나라고 그런다고도 했습니다. 정치적 반대편을 쓸고 묻어야 민주주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최 전 의원 말대로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증오 대상으로 삼고 제거하는 것이 독재이고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히틀러와 스탈린, 마오쩌둥은 반대파를 쓸어버리고 묻어버렸습니다. 북한 김씨 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이를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최 전 의원은 국힘 지지층은 말살하고 여권 지지층만 남아야 민주주의 도약이라는 겁니까? 그는 특정 지역을 겨냥해 박근혜를 왜 지지하냐 하면 예쁘잖아. 윤석열이 뭐가 문제냐면 술도 잘 먹고 남자가 그래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국 씨 입시 비리에 연루됐다가 함께 사면되자 소셜미디어에 더 착하게 살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법이 우습다는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에 일어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등의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도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는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서 사퇴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사무부총장은 유튜브에서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품위 유지 위반은 되겠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성희롱을 명백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떠나 평소 젠더 감수성과 인권을 강조하던 이른바 진보정당이 성희롱에 면죄부를 주는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은폐, 무마를 시도하고 계속 저항하면 2차 가해를 합니다.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극단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귀를 의심케 하는 막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원성과 공존을 거부하고 폭력적으로 반대편을 겁박하는 극단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주식 차명 거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최소 3년간 10억 원이 넘는 주식 투자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의원이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 원대입니다. 재산의 배가 넘는 돈을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해 왔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명의 주식 거래창을 들락거리다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 의원은 사선 중진으로 지난 대선 때 후보 비서실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했습니다. 대선 후엔 중책인 국회 법사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에서 인공지능 정책 담당 분과장도 맡았습니다. 이런 사람의 억대 차명 주식 거래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자본시장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여러 혐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주식 투자 자금의 출처에 대해선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으로 마련한 개인자금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보다 더 많은 주식 투자를 했다는 사실은 공직자 재산 공개의 허점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주식 투자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외비성 정책 보고도 받고 법안 발의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주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할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을 제명한 뒤엔 더 이상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고 특검이 이번 사안을 수사해야 한다는 견해도 무시했습니다. 자정대책도 없습니다. 신고재산의 몇 배를 주식 투자하는 식으로 겉과 속이 다른 공직자는 결코 이 의원 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경찰이 9일 유정복 인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 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출마 당시 시청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라고 합니다. 지난 대선에는 유 시장 외에도 여야 당내 경선에 출마한 시장, 도지사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제 수사를 받는 것은 유 시장이 유일합니다. 민주당은 이달 초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 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 3명을 지목해 계엄에 동조했다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계엄 당일에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입장을 공개 발표했는데 무슨 계엄 동조입니까? 오 시장과 김 지사는 이미 명태균 관련 검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이번에 유 시장이 경찰 수사를 받으며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지목한 3명 모두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해외 출장 금품 혐의 등으로,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역 언론사 보조금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명태균 씨 관련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두고 국힘 소속 시도지사 12명 중 절반인 6명이 수사를 받는 셈입니다. 경북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탈환을 벼르는 지역들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특검 수사 범위, 인력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수사상 필요보다는 어떻게든 특검 전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검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무리한 수사와 재판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수사를 선거용 정략으로 활용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소속을 받고 근무할 수 있지만 방통위원장만은 임기를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해임됩니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유료방송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권한을 갖게 됩니다. 위원 수도 5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새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방통위법 일부만 개정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방통위를 없애는 법을 만드는 것은 방통위가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제거가 목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 정부가 임명한 이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7월까지인데 사퇴를 거부하면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과 경찰, 공직자윤리위원회까지 동원해 이 위원장을 압박했으나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예 정부 조직을 바꾼 것입니다. 민주당은 작년 이 위원장 취임 다음 날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무 하루 만에 탄핵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실제 목적은 민주당 성향 MBC 지도부 교체를 막기 위해 이 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목적이었다는 말이 파다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바꾸며 민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TV 사장을 강제 교체하라는 위헌적 내용도 부칙에 넣는 황당한 일도 했습니다. 정부가 일반 기업의 경영진을 강제로 바꾸는 법을 만들고 그것도 법이 아니라 부칙에 끼워 넣었습니다. 위헌적 발상도 서슴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방통위 해체법은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영방송 사장 강제 교체도 자유민주체제와 사유재산 보장 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두 위헌 가능성이 높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했습니다. 삼권 분립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국민 뜻이고 그것은 삼권 분립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국회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포함해 어떤 외부 세력도 사법권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입니다. 어떤 사건을 어떤 재판부가 담당하게 할 것인지의 결정권은 사법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국회가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 특정 사건 재판을 맡기는 것은 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은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 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사람이 내란 특별재판부 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인 것입니다. 대법원이 내란 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국회에 밝힌 것은 이 명백한 사실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과거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와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가 있었다며 내란 특별재판부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당시 헌법에는 특별재판부 허용 조항이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헌법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 성향에 맞는 법관을 골라 재판을 맡기려는 것 자체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고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뜻이 모아진 가장 중요한 문서가 헌법입니다. 헌법을 위반하면서 그것을 국민의 뜻이라고 한다면 모순이고 강변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이긴 정파가 국민의 뜻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면서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 왔습니다. 그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세계 민주국가에서 지켜온 민주주의의 기둥이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과 상호 견제입니다. 헌법이 특별히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것은 선출 권력이 이 견제와 균형을 깨고 독주할 때 사법과 법치만은 독립을 유지해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긴 것은 국민이 입법권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뜻이란 이름으로 사법부를 국회 아래에 두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골라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라고 표를 준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정파가 선거에 이겼다고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틀어지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독재입니다.